우리는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 사이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죠? 테슬라 공매도 사건으로 완전 틀어졌었는데 머스크랑 워렌 버핏은 또 어떻고요? 투자 철학이 극과 극이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림은 그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격, 철학, 스타일 모든 게 다른 이 세 사람이 지금 똑같은 곳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딱 하나에 대해서만큼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의견이 일치하는 건데요. 그럼 그게 대체 뭘까요?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산업입니다. 미래 에너지에 패권을 줄 열쇠인데요. 물론 접근법은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머스크는 당장 돈이 되는 메가팩을 팔아치우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빌 게이츠는 철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처럼 10년 뒤를 바꿀 기술에 선구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워렌 버핏은 아예 전력 회사를 사들이면서 미국 전역에 거대한 에너지 저장 인프라를 깔아버리고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미래를 향해 달리는 사람, 그리고 가장 멀리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만 걷는 사람,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 거물이 모두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ESS 관련 올 하반기에 대박을 칠 수 있는 대박 주식에 대해 말씀드려 볼 텐데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워렌 버핏까지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거인들이지만 최근 한 가지 산업에는 동시에 수십조 원대를 배팅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산업인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사업을 하잖아요. 이 전기차와 에너지 사업을 위해 ESS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서 이 차세대 ESS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워렌 버핏은 미국 전력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통해서 대규모 ESS 인프라 구축에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이런 투자자들이 동시에 달려들고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ESS가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라 앞으로 도시와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그 자체가 될 거고, 투자자들에게는 10년 만에 찾아온 최대의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이 ESS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차세대 ESS 기업과 밀접하게 엮여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급등주 두 종목을 제가 자세히 분석해 볼 텐데요.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이랑 이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ESS 기업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버핏이랑 머스크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잠시만 짚어보겠습니다. 다들 뉴스에서 보셨나요? 워렌 버핏의 장기 투자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이 법칙을 다시 한번 증명했는데요. 일본 5대 상사에 뿌려놓은 이 63억 불이 31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버핏이요, 최근 17년간 보유하고 있던 이 BYD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바로 석유화학사인 옥시캠과 배터리 저장, 전력망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가 올린 트위터의 내용인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머스크가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정답을 다 알려준 건데요. 기술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하는 회사가 승리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거기에 필요한 건 뭐다? 10억 개의 AI 칩. 이건 엔비디아와 그 밸류 체인에 딸린 반도체 기업들이 될 거예요. 여기에 이 AI 칩을 돌릴 수 있는 1테라와트급의 전력, 거기에 1억 대의 로봇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요, 특히나 이 1테라와트급의 전력, 그 중에서도 이 ESS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 세계 ESS 시장의 설치 전망인데요. 2023년에는 185기가와트였는데 2027년이 되면 379기가와트, 그리고 2035년이 되면
618까지 확대가 됩니다. 2023년부터 2035년까지 설치량이 얼마예요? 대략 3.3배가 커지고요. 이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대략 10% 초중반대의 꾸준한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 인프라 투자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쭉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이번에는 글로벌 ESS 금액 기준 시장 규모입니다. 2024년에는 약 400억 달러 수준인데요. 중간에 2030년이 되면 234억 달러로 약간의 조정이 보이지만 정책 그리고 원가 프로젝트 집행 시차로 인해서 일시적인 변동성이 반영된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장기 추세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2035년에는 800억 달러로 즉 2배 확대가 전망이 되는데요. 설치 규모도 계속 늘고 있고 단가 하락이 혹여나 나오더라도 총 시장 규모는 이 절대적인 사이즈에 의해서 더 커진다는 의미예요. 본질은 에너지의 전환과 전력망 안정화 이 두 축인데요. 이 그림은 투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차트들입니다. ESS는 전기차 사이클과는 다르게 이 국가 차원의 전력망 최근에 AI 관련으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데이터 센터예요. 이 데이터 센터 거기에 이 재생에너지 연계라는 필수 인프라 수요가 기반이기 때문에 정책과 설비 투자 계획이 곧 매출로 직접적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ESS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할 때 이런 보조 배터리를 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보조 배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이 대형 시스템에 구축을 해놓은 게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인 이 ESS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태양광 발전소나 각종 공장, 거기에 풍력발전소, 전기차 충전소까지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이 태양광이라던가 풍력발전소는요, 햇빛이 뜨거운 낮이나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시간에 전기를 ESS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다시 꺼내 쓰게 해줍니다. 특정한 기후 조건에만 이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고 친환경 기조로 지금 전 세계가 가는 만큼 환경오염도 없는 핵심 컨트롤 저장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충전소는 아직까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기차들이 막 몰리면요. 이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ESS에 전력을 미리 저장해 뒀다가 빠르게 충전할 수 있게 배출하는 거예요. 이 급속 충전 백업 배터리 역할도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휴대폰 보조 배터리랑 역할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공장은 어떨까요? 이 전기 안 쓰는 공장은 없잖아요. 이 공장에서 피크 시간대에 이 ESS로 충전했던 전기를 끄집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아낄 수 있는 미래 산업 전 분야적으로 이 비즈니스에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ESS는 국가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핵심 기술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대중화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 AI 시대가 오면서 이 전력의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ESS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 게이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그리고 자선가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에너지 투자자로 지금 시장에서 더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에너지의 혁신 없이는 인류의 미래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 청정 에너지와 이 ESS 스타트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요. 미국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고 배터리 생산량도 3배 확대시켰다라고 나와 있죠. 운영비도 조달에 성공해서 자금난의 숨통도 트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강력한 에너지, 전력 기업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부스터로 빠르고 강하게 치고 들어갈 건데요.
미국 현지에서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그 전기를 저장해둘 이 ESS의 필요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ESS는 단순히 배터리 산업의 일부가 아니라 앞으로 도시와 그리고 국가 전체의 전력 인프라를 바꾸는 핵심 키가 될 건데요. 빌 게이츠가 해외에서 이 ESS에 투자하는 이유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 전력 시장의 주도권이 이 ESS를 통해서 다시 짜일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을까요? ESS 밸류 체인을 보면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력을 넣고 빼내는 이 두뇌라고 볼 수 있는 TCS 기술, 또 하나는 ESS의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배터리 셀 기술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ESS 관련 각각의 대박 추천주 두 종목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잠시 10만 구독자 기원 이벤트로 제 급등주 검색기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개설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요. 구독자가 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응원 많이 보내주신 감사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최근까지 나눠드렸던 이 급등주 검색기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많다고 하셔서 추가로 제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요즘 같은 불장에서도 혼자서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신청 방법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받아보신 분들은 전부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면요.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장 초반에 수천 개 종목 중에서 10개 안쪽으로 잡아내는데요. 급등 확률은 9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언제 매도하느냐의 이슈만 있을 뿐이지 이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은 거의 다 올라가긴 한다라는 건데요. 이건 받아서 직접 적용해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타 검색식처럼 조건 만족이 되면 이 매수 단가를 포착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키움증권이건 삼성, 미래에셋 이런 증권사 상관없고 컴퓨터랑 휴대폰 모두 적용 가능하니까 받아보시고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이요. 실제 키움증권 포착 화면인데요. 이렇게 조건 만족 시간과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도 제가 바로 어제 추천드렸던 HJ중공업 그리고 2차 전지 종목 첨보도 역시나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루 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던 영상 확인을 해보면요. 물론 현대중공업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뻔한 동성 화인텍의 빅3에 모두 납품 중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LG엔솔의 자, 이렇게 제가 주말간 추천드렸던 HJ중공업 첨보의 수익률을 한번 보면요. HJ중공업 16%대의 급등, 그리고 첨보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첨보도 장중 16%대의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보고 매수하셨어도 되고 검색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검색기 포착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혼자서 매매하셨어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제일 위에 이 한미약품으로 수익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 만족이 10시 10분 이게 포착 시점이자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는 건데요. 옆에 이렇게 현재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36만 9,500원인데요. 1분봉으로 검증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눌리는 타이밍에 보시면 10월 27일 10시 10분 현재 가격 36만 9,500원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이후에 거래량도 딱히 안 나오다가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장 초반에 올라오긴 했어도 우리가 손을 대기는 어려운 종목인데요. 이런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급등 유력 종목만 하루에 10개 이내로 잡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중 고가 43만 9,500원으로 매수 가격인 36만 9천원대 대비해서 최대 18%대의 당일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종목들은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급등 확률이 90% 이상 나옵니다. 음봉 마감을 할 지언정 거의 다 5%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당일에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혼자 매매하는데 손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를 보조도구로 활용해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느냐? 유튜브 정책상 제가 검색기 파일을 따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이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제일 위에다가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만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따로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귀찮은 과정이 없기 때문에 10초면 끝이 납니다. 제출해 주시고 여기 댓글창에다가 자, 이렇게 구독자 신청이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이신지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를 처음 알게 되신 신규 시청자분도 지금 구독해 주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웬만해선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링크가 보이는 한 아직 마감이 안 된 거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즘 하도 이상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설문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절대로 작성하신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분명하게 기재를 해 두었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주식 돈 내고 종목 받는 그런 바보 같은 짓 그만하시고요. 이 검색기 제가 같이 보내드리는 매매 원칙대로 한번 잘 활용해서 스스로 수익 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잘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ESS 대박 추천주, 남은 하반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대박 추천주는 LS 일렉트릭입니다. ESS의 핵심이 뭘까요? 전력을 언제 그리고 얼마나 저장하고 방전할지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PCS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PCS라고 하는 게 전력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LS 일렉트릭은요, 자사 포트폴리오에 이 ESS와 PCS 기술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그룹 내의 미국 법인 LS 에너지 솔루션스를 통해서 북미에서 상용화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현지 실적과 이 파이프라인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시장에서만 매출이 무려 1조 원을 넘어가고 있고요. AI로 인한 미국 전력의 수요는 2030년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일본에서도 360억 원대의 ESS 구축 사업도 수주를 했는데요. 바로 최근에 대박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 그리드에 전력 배분 그리고 스위치 기어 패키지를 공급하는 4,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64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당장 내년 2월부터 납품 일정이 공시성 기사로 확인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JP모건부터 이 한투까지 줄줄이 LS 일렉트릭이 미국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수주에 있어서 경쟁사인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보다도 기존의 넘버 3로 분류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가장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목표 주가도 그에 따라서 35만 원으로 크게 한 번 더 올렸는데요. LS 일렉트릭은 분명한 경쟁력, 강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망을 통째로 설계해가지고 한 번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변전에서 스위치 기어, 그리고 PCS에 EMS까지 설계부터 조달, 시공,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턴키 역량이 있다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빠르고 이 리스크를 낮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극초고압 기술을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나 장거리 송전, 이 모든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이 초고압 전력 제어가 필수적인데요. 이 LS 일렉트릭은 이미 실전 레퍼런스를 쌓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상용 납품을 국내에서 실제로 해내는
드문 기업이에요. 계획뿐만이 아니라 매출과 실적으로 증명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 게이츠의 ESS 투자와 연결시켜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빌 게이츠의 투자는요, 장주기 저장으로 전력망을 안정화시키는 데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방향은 미국에서 그 수요가 데이터 센터와 재생연계 마이크로 그리드로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LS 일렉트릭은 아까 말씀드렸죠. PCS 그리고 EMS나 스위치 기어 여기에다가 북미 실전 레퍼런스로 즉시 빌 게이츠의 응답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즉 미국의 ESS 전력 그리고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커질수록 이 LS의 수주와 실적은 구조적으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본은요, 전력망 안정화에 집중이 되고 있고 미국은 이 데이터 센터와 재생연계 프로젝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선 이 LS 일렉트릭이 PCS 전력 제어라는 이 ESS의 실제 제어 시스템을 쥐고 있습니다. 북미 현장 레퍼런스와 턴키 역량으로 이 실제 수요를 감당해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빌 게이츠의 투자 방향성과 미국의 캐파 증가는 LS 일렉트릭의 이 수주와 실적 모멘텀으로 직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LS 일렉트릭 단기 급등 종목으로도 물론 훌륭하나 중장기적으로도 끊임없이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대박 두 번째 추천주 SK온입니다.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요. SK온이 미국에서 첫 대형 ESS 수주를 따냈습니다. 최대 2조 원 규모인데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의 LFP ESS를 공급하는 내용이에요. 포인트는 전기차용이 아니라 ESS 전용이라는 점입니다. ESS는 빠른 가속보다 이 안전성이라던가 수명, 거기에 원가 요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요. LFP와 장중기 설계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SK온은 바로 그 스펙으로 승부를 겁니다. 이 수주는 절대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확장과 데이터 센터의 이 전력 수요가 맞물리면서 북미에서의 이 ESS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두꺼워지고 있고 SK온은 현지 고객 그리고 공급망을 기반으로 납품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컨테이너가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ESS 저장 장치에 이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존 ESS에는 원래는 3원계 배터리인 이 NCM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2026년도부터는 이 LFP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이 LFP 배터리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상용화 시점이 2026년도라고 해요. 그만큼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이 ESS 저장 장치에는 이 LFP 배터리가 유리합니다. 아니 거의 필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필수냐? 안전하고 저렴하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열에 굉장히 강해요. 열에 강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없고요. 무려 6,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에너지 저장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횟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같은 이런 값비싼 원재료 없이 제작이 가능하고 이 고온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SK온에서 내년부터 양산하는 이 LFP 배터리가 이 ESS의 필수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서 당연히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나머지 내용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SK온에 투자하려면 이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한
배터리 사업법인이 SK온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지분 100% 보유라 SK이노베이션이 곧 SK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들여다보면요, 5월 말에 이렇게 8만원 저점을 찍고 6월부터 열심히 끌어올리다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왔죠. 그러다가 또 어때요? 3달 정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강력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 회색 120일선은 완만한 평탄화를 그리고 있고, 단기 이평선들은 우상향 유지 흐름으로 상승 추세의 골격은 무너지지 않고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하락 조정 동안 이 거래량이요, 점차 위축이 되고 있고, 반등 캔들에선 생각보다는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분포도 나타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SK온의 이 미국 시장 ESS 시장 진출, 거기에 LFP 배터리도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이 북미 시장에서의 이 실적 매출이 찍히면요, 기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미 그 낌새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ESS 관련 추천주로 SK온 그리고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 두 기업 모두 공통점이 ESS라는 점도 있지만 이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중국 시장도 크고 유럽 시장도 작지 않지만요, 앞으로 결국은 이 트럼프 정권을 보내면서 이 달러의 강세가 지속될 거고요. 이 AI 시대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격차를 계속 벌려나갈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전력 수요는 폭증을 할 거예요.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력 기업부터 해서 이런 ESS 원전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오는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이슈가 살아있고 또 추세적으로도 매력적인 매수 구간인 이 ESS 관련주 SK온과 LS 일렉트릭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에 절대로 안 눌리고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는 건데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100% 이상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이 혼자서 매매하면 항상 힘들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 역시 100% 무료로 이 가격 공략 내용 정도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매수 매도 가격을 공유해 드리거나 필요에 따라서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정 댓글에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필수란만 기재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ESS 추천주 영상 보시고 신청해 주셨구나, 제가 체크를 하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 매매를 응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 시초가에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지 제가 팁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스피가 이 4천선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지난 4월이었죠. 지난 4월달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장에 대폭락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한두 달 전만 해도 증시가 올라가니까 2, 3월에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4월달 시장에 도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크게 손실 보고 나간 개미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일쯤이었죠. 최근 트럼프의 발언 하나로 나스닥부터 해서 금이고 비트코인이고 전부 충격적인 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런 이슈는 트럼프 가족이 아닌 이상 저희는 때려 죽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최근 이런 급락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텨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월달 이후로 지금 10월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가 2280에서 3900까지 그야말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AI가 주는 대규모
이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부터 뭐 전력주들 전부 다 결국 이 AI 인프라 투자에 핵심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줄만 안다면 결국에는 이 매출이 나와서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아직도 떼돈을 벌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곧 죽어도 우리의 예상대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최근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나 전쟁 같은 이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 현대차 주식도 삼전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것밖에 못 갈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현대차는 노란봉투법이니 그리고 미국 관세니 이런 정치적인 악재를 때려 맞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못 올라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도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번 이 경주 에이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10월 말 11월 초에 있는 이 경주 에이펙에서요, 트럼프와 시진핑, 이 미국과 이 중국 간의 협상과 대화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내용이 우리나라의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부터 해서 뭐 전력주들, 원전, 조선, 방산, 로봇주들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모든 자산의 가치, 현재 미국 주식이건 일본 주식이건 뭐 금이건 코인이건 죄다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장에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놓는 건요, 정부가 화폐를 얼마나 발행할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통화 공급량인데 2020년대 코로나 시기 때 미국이 2차 세계대전만큼 돈을 찍어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급을 줄였냐?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는 더 많이 풀었고요. 이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면서 조절을 하긴 했으나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억제기도 완전히 깨진 겁니다. 현재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온 세계가 각자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각종 화폐, 이 돈들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이 자본주의 경제는 공급과 그리고 수요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급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작년에 봤던 이 300과 올해 300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250만 원, 200만 원의 가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자산 가치, 부동산부터 해서 물가까지 죄다 폭등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이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던가 금, 비트코인 뭐 하나 안 올라간 게 없잖아요. 지금 모든 자산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자산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가 전부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케이스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 금액이요, 수십억 단위로 아주 많다면야 뭐 부동산이건 달러건 금이건 사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이 소형주들로 수익을 내는 게 현명한 전략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 영상 그리고 채널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매일 오전에 이렇게 급등이 유력한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이 시초가 배팅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또 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 선착순으로 딱 1000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백발백중이다 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검색기처럼 꽤 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금일 추천 나간 종목을 보면요, 한라캐스트 그리고 세명전기, 모니터랩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나갔는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종목 다 당일 매매 수익이 났거든요. 시간대가 오전 8시 48분 그리고 51분 52분 이렇게 개장 전에 추천이 나가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당일 5%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면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도 되고 이모티콘 클릭도 되는
실제 텔레그램 메신저고요. 먼저 로봇 종목이죠. 이 한라캐스트 보면 10월 23일 한라캐스트 일봉 시가 1%가 빠지고 시작했지만 12%대의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자, 그 다음 세명전기는 더 많이 올라갔는데 20%대의 초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마지막 추천주 이 모니터랩 한번 보면요. 이 모니터랩 역시 18%대의 이 슈팅이 나오면서 오늘 나간 종목은 이 세 종목 다 두 자릿수대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요. 당일에 급등이 나오면 매도해서 이 팔아버려서 수익 실현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격이 급해서 우량주 투자보다 이 단기 급등주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라캐스트 12% 그리고 세명전기 20% 모니터랩 18%에서 각각 100만원씩만 매수 들어갔다라고 하면 최고 수익률 50%죠. 50만원 정도의 일당은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제가 고정 댓글 상단에 이렇게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설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으로 선착순 1000명께 제가 공유해 드릴 거니까 링크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아직 신청이 가능한 상태니까 관심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끝으로 모두 다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